안녕하십니까. 정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건국전쟁2 그 영화를요, 청년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했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그 민주당이나 좌파들이 특히 오영훈 제주도 지사까지 나서가지고, 아니, 왜 정동혁 대표 이런 이제 그 거구 영화를 보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황당한 아무데나 그 거구인데요. 건국전쟁2 영화를 하나 본 게 이게 그렇게 비판받을 일입니까? 오히려 영화를 봐야죠. 자유파의 그 국민의힘 대표라면 당연히 건국전쟁은 반드시 봐야 될 이런 데 그 영화입니다. 이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건국전쟁 영화에 대해서 이 이재명 정권 좌파가 탄압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건국전쟁 1이요. 건국전쟁 1, 이게 아마 117만, 거의 한 120만 가까이 관객을 동원해서 엄청난 대흥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건국전쟁 2는요, 상대적으로 그 탄압을 너무 받아서 좀 이게 그 관람객 수가 건국전쟁 1보다 좀 적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저도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현재 그 건국전쟁 2가요, 이 영화 진흥 독립영화로 인정을 안 준다. 우리 그 영화를 만들면 지원해주는 이런데 한국 독립영화협회라든지 또는 이제 이런 조직들이 있잖아요. 실제 영화진흥위원회 영진위라 그러죠. 영진위. 근데 여기서 아예 그냥 상영 독립영화 불인정 영화진흥위원회 영진위에서 이제 그 독립영화 불인정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재심 들어갔답니다. 독립영화로게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원도 없겠죠. 그 다음에 광고 있잖아. 뭐 지하철이나 광고도 다 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상영관에도 압력을 넣고 이래가지고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는. 그래서 이제 김덕영 감독이 분노를 터뜨리면서 김덕영 감독이요. 김덕영 감독이 분노를 터뜨리면서 지금 현재 재심 청구에 들어왔다. 이런 우리 자유파 영화에 대해서 좌파들의 탄압이 이런 게 바로 이게 직권남용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 영화가요. 이 영화가 근데 주로 어떤 내용이냐. 거기 장동혁 대표 근데 영화 보면서 그게 나옵니다. 실제 인터뷰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핵심은 이제 실제 건국 과정에 있어서 제주도의 4.3, 그 다음에 여순 군사 반란, 이런 걸 이게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서 과연 이게 자위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방해를 했는가,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을 막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방해를 했는가, 이걸 제대로 보여주는 이런 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3 단체나 이쪽에서 계속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이런 데 상황입니다. 정동혁 대표가요, 뭐라 하냐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역사는 왜곡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용기 내서 이 영화를 만들어준 김덕영 감독께 감사드린다. 이러면서 역사는 다양한 관점, 시각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야 된다. 안 그러면 역사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동혁 대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좌파들이 엄청나게 물고 늘어지고, 심지어 국민의힘 내에서도 중도층을 봐야지. 꼭 어디 가면 중도 타령이야. 야, 중도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중도를 생각하면 영화도 하나 못 봅니까? 우리 자유파의 시각에 입각한 영화도 하나 못 봅니까? 비판할 걸 비판해야지. 야, 참 이게 국민의힘 내에서도 특히 한동훈계나 이쪽 저기 중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왜 영화를 보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라는 거는요, 정확하게 그 팩트에 입각해서 제대로 그 역사를 진실 그대로, 사실 그대로 봐야 됩니다. 아무리 현재 권력을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무리 현재 권력을 이재명 좌파가 권력을 지배하더라도, 현재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그렇게 역사까지 좌파 중심으로 왜곡해서 왜곡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역사전쟁, 건국과정은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 점에서 저는 우리 건국전쟁 1 때처럼 우리 자유파가 대대적으로 건국전쟁 2 편을 보는 이런 데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이렇게 첫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좌파들이 건국전쟁 2에 대해서 온갖 탄압을 하고 있는데 즉각 중단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장동혁 대표가 용기 있게, 영화 하나 보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까? 이재명이나 김어준이나 쓸데없는 천안함이 어떠고 또 이렇게 세월호가 조작이 또 이런 영화도 서로 보고 막 돈 벌고 하는데 이재명이가 영화 보러 많이 다니잖아. 그러면 이재명이가 보는 영화는 제목에 의식이 있는 영화고, 그러면 그 장동혁 대표가 본 거는 잘못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역사전쟁에서 자유파가 좌파한테 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핵심은 4.3 사건인데요. 오영훈 제주도 지사까지 나서가지고 계속 왜곡한다고 하는데 이거 절대 왜곡이 아닙니다. 이 4.3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뚫이 됩니다. 4.3의 본질을요.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4.3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을 막기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을 막기 위해서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 박헌영의 지령에서 남노당이 폭동을 일으킨 이게 4.3의 본질입니다. 본질하고 그 이후에 여러 선의 피해자도 놓을 수 있지만 이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본질은요,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을 막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남노당, 박헌영의 남노당 주도로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반란이다. 이게 4.3의 본질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자익과 우익이 충돌하면서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이게 9년 가까이 갑니다. 48년 4.3이잖아요. 48년. 근데 6.25 3년 하면 벌써 5년이죠. 그 다음에 6.25 끝나고도 1년 6개월 이상 지속이 돼요. 최종적으로 그 자익 진압하는 게 거의 아마 한 9년 가까이, 최종적으로 9년 가까이 후유증이 큰, 이걸 가지고 한강 작가 있잖아요. 노벨 문학상 한강. 이 작가가 4.3을 또 왜곡해서 소설로 쓰고 있는데, 지금 좌파들은요, 그냥 이게 이승만 독재 정권이 그냥 아무 죄 없는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사건, 이런 식으로 본질을 180도 왜곡합니다. 이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본질은 이승만 독재 정권이 독재를 위해서 그냥 아무 죄도 없는 무고한 양민을 처음부터 학살, 이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물론 9년간의 좌우익 충돌 과정에 진짜 억울한 사람이, 민간인 피해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러기에 그대로 우리가 필요하면 추모도 하고 또 이게 보상도 하고, 그거는 그대로 이게 별개의 문제, 그런 게 파생된 별개의 문제인데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양민 학살을 목표로 군대가 가고 이건 아니다 이 말이야. 본질을 하고 이게 파생된 피해를 혼동하면 안 된다. 이걸 제가 분명히 역사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기에 4.3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자 폭동을, 그래서 여수, 순천, 여순에 있는 군대를요 4.3으로 제주도로 보내려니까 거기서 또 공산주의자들이 군대에 많았잖아요. 이 자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진압한, 이게 바로 여순 군사 반란, 이 사건입니다. 4.3하고 연결된 이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4.3은요. 그럼 이게 저는 박헌영이가 주도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북한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소련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총기획자는 소련의 스탈린, 그 다음에 스티코프, 소련의 고문 스티코프, 그 다음에 김일성, 박헌영으로 이어지면서 4.3이 일어나는데 4.3이 지도자가 초기하고 후에 지도자 두 명이 유명하죠. 초기 지도자는 김달삼, 그 다음에 후기에 나중에 또 지도자가 김달삼이 근데 북한으로 가고요. 나중에 이덕구, 덕덕잘 때 이덕구 이 자가 이제 지휘를 하는데요. 김달삼에게 유명합니다. 이덕구하고 그 다음에 김달삼이 있는데 이 자들에게 유명한 공산주의 혁명가들입니다. 특히 김달삼 그 사진만 봐도 유명한데요. 이 자가 아주 엘리트예요. 원래 공산주의자들이요. 다 엘리트입니다. 일본의 주오 대학이라고 중앙대학, 일본의 주오 대학, 제가 이게 로스쿨을 견학도 갔는데 유명한 게 대학입니다. 일본의 주오 대학. 거기에 졸업해가지고 일본의 소위 전부 이게 다 옛날에 일본군 군인이니까 일본군의 군인으로 있다가 이제 제주도 거기 제주 남로당에 거기 군사부장 하다가 제주도 총책으로 처음에 4.3을 일으켜가지고 섞여간 초기 지도자가 김달삼 이자입니다. 이자가 북한의 혁명 열사령에 지금도 안정되어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보면요. 그 당시에는 큰 키에 170 되고 딱 안경 끼고 멋있게 그러니까 원래 초기 공산주의자들이 전부 엘리트들 집안도 좋고 여기 유학 갔다 오가 이런 이제 사람들이 꽤 있었죠. 공산주의 지도자 중에 김달삼이가 4.3을 처음에 주동한 왜 우리나라 5월 10일 날 50 총선거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48년 5월 10일 날 남한만 총선거 하죠. 원래 유엔에서 전체 한반도 총선거 해냈는데 북한이 유엔 입국을 막아버리잖아. 그래서 이제 남한만 총선거 하는데 이걸 막아라 이거야. 총선거를 막아야 된다. 이래가 이게 제주도에서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50 총선거를 막기 위해서 김달삼 이자가 나중에 북한에 가가지고 국회의원 있잖아. 최고인민회의 국회의원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유격대 하다가 1950년 3월 달에 사살됩니다. 1950년 3월 달에 사살되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유격대까지.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예국열사령 완전히 상당히 공산주의 혁명가로 추앙받는 이자각의 김달삼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덕구 후에 농계 이덕구 이자독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독의 이덕구 보면요. 인물 열전에 쭉 나오잖아요. 이자독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오사카 거기서 이제 공부하다가요. 실제 일본의 리처메이칸 대학교 경제학과 다니면서 일본 육군 들어가서 이게 소위로 똑같은 거 김달삼이나 이 덕구나 덕구 그리고 이게 제주도 와가지고 이제 총선거 그때 김달삼이가 실제 북한으로 넘어와 버리거든요. 북한으로. 그래서 최고인민회의도 하고 근데 그때 유격대 대장을 이제 이 덕구가 맡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전쟁을 사상에 거의 제주도 내에서 전쟁이라 봐야 돼. 그때 제주도 인구가 27만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게 통계를 보면요. 한 80%가 좌익이다. 80%가 좌익이다. 20%가 우익. 이렇게 봐야 돼요. 그때 제주도 인구 27만 중에 80%가 좌익이다. 그래서 이덕구가 유격 활동을 하다가 근데 49년 6월 달에 경찰하고 전쟁하다가 결국에 사살됩니다. 사살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자꾸 이게 우리 쪽에요. 우파 쪽에 군인들 또 이게 경찰들이 특히 많이 죽었어요. 우파 쪽에도 경찰 가족들,
군인들, 또 우리 서북 청년단이나 청년단들이 도와주러 왔잖아요. 우리 우파 쪽에도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좌파들은 자기들만 이게 뭐 양민들만 죽었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실제요. 이건 이게 좌파들이 일으킨 폭동입니다. 그 와중에 80%가 거의 그 당시에는 좌익 성향으로 지원해 줬다 봐야 돼요. 모르잖아. 민간인과 전투원이 구별이 잘 안 돼요. 낮에는 한라산 올라가서 낮에는 양민이야. 근데 밤에는 또 한라산 올라가서 그게 뭐 빨치산처럼 또 싸우고 그다음에 뭐 보급품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이게 공산주의자 빨치산인지 아니면 누가 무고한 선량한 양민인지 구별이 됩니까? 지금 죽고 사는 전쟁 아비규환 이런 게 현대사의 비극인데 가장 근본적인 거는 좌익 빨갱이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북한과 박헌영의 지령에 따라서 일으킨 폭동이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걸 영화가 보여주는데 이걸 가지고 외국에서 부수적인 파생된 이런 게 뭐 양민 피해가 얼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마치 이게 본질을 흙을 백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게 좌파들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주도에서 뭐 득표가 몇 표냐 아니냐 표도 중요하지만 나라라는 게 정체성이 있잖아.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의해서 건국된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 건국을 방해하려는 좌파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폭동 내란이 바로 이게 4.3이고 이게 바로 여순 반란입니다. 이 본질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부인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게 바로 반국가 세력이고 반체제 세력인 겁니다. 여기에 단호하게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어린 동생들 역사를 우리가 똑바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역사를 왜곡시키면 안 돼요. 지금 좌파들이 흙을 베기라 하면서 역사를 완전히 왜곡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좌파들과 역사전쟁에서 결코 밀리면 안 된다. 이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게 우리 한민족 역사에 있어서는 정말 이게 가장 대단한 역사의 사건이다. 우리 반만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입니다. 건국. 우리 왕조 시대가 다 끝나고 결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특히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의 입가가 건국된 최초의 나라입니다. 조선시대가 끝나고 일제강점기 끝나고 우리 반만년 역사의 가장 획기적인 처음으로 우리 국민 전체가 나라의 주권자가 되는 자유민주공화국 이 건국입니다. 우리가 건국의 의미와 그 과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좌파들이 왜곡해가지고 마치 박헌영이나 김일성이가 건국 막은 거 이건 이게 정당한 저항이고 마치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은 친일파 그다음에 미국의 개가 돼가지고 잘못된 건국이었다. 이게 분단의 원흉이다. 이러면서 이게 북한을 찬양하는 이 좌파 역사 왜곡하고 강력히 맞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건국전쟁 2 우리 김덕영 감독 많은 탄압받고 있는데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자녀들과 함께 건국전쟁 2를 관람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장동익 대표가 관람한 거는요. 저는 아주 당연한 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장동익 대표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